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부 단위에서는 이런 선언을 한 게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저도 기억해 보면 어릴 때 배우기를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단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생산되는 전력 가운데 원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31.2%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8.9%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완전. 예, 낮지 않은 편이 높은 편이죠. 예,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고요. 네. 한 예전엔 78에서 현재는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스웨덴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도 좀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된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4번째 정도 높은 그런 상태이죠. 더 높은 국가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높군요. 4번째면. 예. 동유럽 국가들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여러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 혹은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이미 원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또 당연히 우리나라 옆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걸 결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했던 가치가 경제성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모든 숨겨진 비용을 다 반영한 경제성이 아니고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경제성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경제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폐기물도 사실은 굉장히 처리가 어렵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전이 사실은 승승장구해 왔다고 보는데 불충분한 경제성이라고 그걸 표현하셨어요. 예. 그 말씀은 경제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벌써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요, 30년, 40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풍력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걸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충분한 경제성이란 뭐냐면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기술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의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폐로가 이제 구리 원전 1호기에서 우리가 이제 폐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폐로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사고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하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폐연료 처리하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리고 사고 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도요. 이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그것도 그 사고가 난 호기수가 아니라 원자력 본부가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한 본부에서 사고가 나서 500억 원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이상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수가가 굉장히 낮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불하는 보험료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하긴 또 생각해 보니까 방패장 때문에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불충분하게 산정되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 또 있는 게요. 원자력 발전은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사실 또 위험 시설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바로 인근에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세워서 이걸 대도시로 소비지로 갖고 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송전 시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야기하는 제대로 된 그 비용 또 사회적 비용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송전탑에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재산 가치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자력 발전만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경제성도 또는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전기 생산 비용을 원전의 전기 생산 비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사고 때문에 원전을 중단했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하고, 영국도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원전의 경제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혹은 원전의 안정성, 불안정성을 너무 뭐랄까요,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전체 투표율 자체가 20%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 국민은 원전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90%가량의 아마 국민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자력 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과 이 원자력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간 나오토 총리 시절에 발전차익 보전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영국의 원자력 발전 건설비가요,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국가들,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나 또 미국도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이게 조지아에 있는 게 허락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핵무기 보유국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경제성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 군사적인 차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까? 원전 발전소를 짓게 되면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정치와 건설 쪽에 결탁이 있듯이 그런 세력 간의 결탁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있나요?
그렇게들 많이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거에는 뭐 2.5조에서 3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또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많은 비용을 따지면 6조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게 큰 건설 사업이죠,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런 건설 사업은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관련돼 있고 또 학계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자력 관련 학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엮어서 우리가 원자력 마피아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를 했고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전을 줄여가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막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쇄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원전 설비의 2.5%에 그러니까 전체 설비에서는 0.53%에 불과하고요. 발전량에서는 0.85% 그러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폐쇄될 예정인 월성 같은 경우도 전력 사용 발전량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해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지금 당장 이런 노후 원전을 폐쇄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전력 공급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래에 더 많은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그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력 수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 노후 원전을 폐쇄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 노후 원전일수록 설비 용량이 굉장히 작고 발전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40년 이후에 아마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로는 40년 후에나 이제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치 요금이 바로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원전을 지금 바로 다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측이 마피아 쪽이다. 이거는 이제 첫 출발했을 뿐이다. 그렇게 과장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전력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원자력 발전을 지금 뭐 폐쇄한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력 요금 자체가 굉장히 그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 비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시민들조차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전기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전기세라고 요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준조세 기금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내는 전력 요금의 3.71%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해봤자 우리나라의 그 전력 요금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30%가 넘고 50%가 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는 50%가 넘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전기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력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에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만들 때 생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제대로 된 원가라든지 또는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기세 체계는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 있으신 거고, 근데 그거는 원자료를 지금 줄여나가는 것과 당장 연결되는 건 아닌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원전을 40년에 걸쳐서 주역하자는데 당장 원전 때문에 요금이 바로 오르고 또는 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하는 건 다 과장이다. 이런 논의를 이제 막 네네.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약 31.2%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8.9%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원전. 예, 낮지 않은 편이 높은 편이죠. 예.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고요. 네. 한 70, 예전엔 78에서 현재는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뒤에도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도 좀 높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된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4번째 정도 높은 그런 상태이죠. 더 높은 국가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높군요. 4번째면. 예. 동유럽 국가들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여러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프랑스 혹은 뭐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이미 원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또 뭐 당연히 우리나라 옆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걸 결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했던 가치가 경제성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모든 숨겨진 비용을 다 반영한 경제성이 아니고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경제성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경제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폐기물도 사실은 굉장히 처리가 어렵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전이 사실은 승승장구해 왔다고 보는데 불충분한 경제성이라고 그걸 표현하셨어요. 예. 그 말씀은 경제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미 한국 수출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도요, 이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그것도, 그 사고가 난 호기수가 아니라 원자력 본부가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한 본부에서 사고가 나서 500억 원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이상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수가가 굉장히 낮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불하는 보험료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하긴 또 생각해 보니까 방패장 때문에 우리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불충분하게 산정되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 예, 또 있는 게요. 원자력 발전은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사실 또 위험 시설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바로 인근에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세워서 이걸 대도시로 소비지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송전 시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야기하는 제대로 된 그 비용 또 사회적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다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부 단위에서는 이런 선언을 한 게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저도 기억해 보면 어릴 때 배우기를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과 네. 과정에서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단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생산되는 전력 가운데 원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2015년 가택은행에서 벌써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요, 30년, 40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풍력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걸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불충분한 경제성이란 뭐냐면,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기술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의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폐로가 이제 구리 원전 1호기에서 우리가 이제 폐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폐로 기술 자체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사고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하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폐연료 처리하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왜 안 따지고 그리고 사고 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